길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종합병원이다. 그 종합병원을 왜 여기 스페인에만 있어야 하냐. 이 산티아고 길에 나서지 않아도 제주도에서 충분히 어떤 나처럼 자기 일을 내려놓고 정신적으로 대청소하고 이러는 힐링의 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무렵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 제주에서 인간답게 평화롭게 걸을 수 있는 길, 제주 올레길을 내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고향이 원래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근처, 외돌개 근처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 근방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도 또 제주시, 제주도 아니죠. 제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보낸 제주 토박이입니다. 그런데 제주를 사랑했냐고요? 전혀 아니었죠. 제주에서 왜 나는 이렇게 좁고 이렇게 사방이 물로 가로막혀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변방에 이 변방의 섬에 태어났을까? 주변에는 또 제가 어렸을 때 시장통에서 살았거든요. 또 시장통 상인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면서 나는 좀 우아한 세련된 그런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언제면 대학 진학을 해서 서울로 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소설에서 영화에서나 본 아테네, 로마, 뭐 파리,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워싱턴 이런 데를 가보고 사나. 이게 저희 어렸을 적에 늘 지배했던 꿈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 때 서울로 오는데 진출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해서는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는 제 중학 시절부터 꿈이었죠. 초반에 현장을 뛰는 기자 시절 때는 굉장히 정말 매력적이었고 정말 보람이 있었고 또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정말 했어요. 밤낮 안 가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특종을 위해서, 남이 못 쓰는 기사를 위해서, 기자를 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철야 뭐 밤샘 이런 걸 밥 먹듯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시사 주간지에서 뭐 정치부장, 그때는 다 남자들이 주로 하는 롤이었는데 처음으로 정치부장을 지냈고 처음으로 또 여자 편집장이 됐어요. 유리천장을 이른바 깬 거죠. 뭐 되게 그 과정까지는 엄청 보람 있고 스스로 좀 자부심도 많았고 굉장히 충만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몸이 나빠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느낌이 저를 지배를 했어요. 마치 그 우물물이 바닥을 다 굉장히 찰랑찰랑 넘치던 우물물이 바닥을 탁탁 긁도록 아무것도 물이 안 남아있는 바짝 마른 느낌, 정신적으로 완전히 빈곤해진 느낌, 요즘 말로 번아웃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이제 기자 생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채로도 한 1년 넘게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할 때 2006년이죠. 더 이상 할 수는 없겠다. 기자직을 내려놔야겠다. 언론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이렇게 이르렀죠. 그만두는 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사랑했던 이 직업에 대한 마지막 예의고 그나마 저를 믿고 따르는 후배들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어린 나가 느껴졌어요.
뭔가 저 자신을 위해서 이제 뉴스원을 따라다니고 뉴스 메이커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하고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떠난 길이 바로 2006년 9월에부터 10월까지 걸었던 산티아고 길이었어요. 그 길동무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연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하고 혼자 걸었던 순간도 많으니까 제 자신하고 만나기도 하고 바쁜 생활에서 놓치고 전혀 제 자신하고 마주치지 않았던 그런 도시의 일상에서 직업적 전선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자연, 길동무, 저 이런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걸 내려놓고 많은 걸 털었어요. 직장 생활 한 23년 동안에 프리랜서 포함하면 한 25년 동안에 쌓였던 많은 정신적 먼지들, 스트레스, 증오, 미움, 불만, 이런 적대감, 또 여러 가지 좀 직업적 좌절, 뭐 이런 것들, 뭐 성취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여튼 다 흙탕물 가라앉히듯이 길에서 다 털어놨어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 때쯤에 후반부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제주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기 시작했어요. 대청소가 끝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긴 건지 제 고향 제주의 기억들이 자꾸 제 기억의 지층을 뚫고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 고향 제주의 자연이 자꾸 이제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밀감나무들, 여기 보이시죠? 밀감나무들, 노란 밀감나무, 포도, 그 산티아고 길에서 계속 보이는 포도밭 대신 밀감나무가 그립고, 그 다음에 산티아고의 구름과 언덕 대신에 제주도의 바다가 그립고, 그 오름, 그리고 그 돌담, 까만 돌담 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그 까만 돌담 밑에 핀 수선화, 그 노란 유채꽃, 이런 풍경들이 자꾸 되새김질 되면서 제주도에 길을 잇는다면, 제주도는 관광 1번지인데 대한민국에 맨날 가보면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맨날 가보면 렌트카를 타고 여행 다니면서 2박 3일 찍으면서 여기저기 찍고 다니는 관광들을 하던데 이 산티아고전 길로 연결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제주의 속살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로 돌아가야겠다. 제주로 돌아가서 나처럼 이 산티아고까지 직장까지 때려치우면서 이 산티아고 길에 나서지 않아도 제주도에서 충분히 어떤 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정신적으로 대청소하고 몸도 청소하고 이러는 힐링의 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무렵부터. 길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종합병원이다. 그 종합병원을 왜 여기 스페인에만 있어야 하냐. 너의 고향, 나의 고향에서 서로 길을 내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자. 이렇게 의기가 투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1년에 걸쳐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30년의 서울 생활, 그 다음에 23년의 기자 생활을 다 정리하고 고향 제주로 내려왔죠. 그리고 제 동생하고 먼저 손을 잡고 동생을 설득하고 주변의 사람들, 서울에서 언론사 때 같이 일했던 언론계 후배도 내려오고 또 지역의 마을 이장님도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길에 자원봉사를 스스로 원하고 리본을 다 같이 달아주고 저희들의 길을 내는 모토가 뭐였냐면 방침이 첫째, 끊어진 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안 다니다 보니까 끊어져 버린 길, 그런 길은 이어주자.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자. 점으로 찍는 관광들이 선으로 이어야지 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준, 끊어진 길을 이어주고, 사라진 길. 예전엔 길이 있었는데 안 다니다 보면 완전히 황폐해지고 거기에
잡초만 우거지는 거예요. 그 잡초만 제거하면, 그 가시덤불만 제거하면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진 길은 다시 불러내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길은,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핸드메이드 길을 만들자. 수제품으로. 왜냐하면 돈도 없었지만 환경을 파괴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이 두 발만 내디딜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풀이 있으면 풀, 돌이 있으면 돌,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는 거다. 이런 모토를 갖고 저희들이 길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 손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제 동생 친구들, 선후배들 이렇게 모여서 작업을 했는데, 점점 길이 길어지고 점점 큰 어떤 작업을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럴 때는 군인들, 제주도에 주둔하거나 뭐 훈련온 군인들, 특전사나 해병대가 도와주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봉사의 손길들이 모여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입장료 받지 않고 정말 서로 공유하는 길, 마을에서 또 길을 내주고, 그 길을 걸으러 온 사람은 또 그 길에서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느끼고, 그러는 공유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제주 올레길이었던 거죠. 마침 그 길을 다 이을 때쯤 5년 4개월에 걸쳐서 그 제주도를 한 바퀴를 잇는 425km의 길을 이제 저희들이 다 냈는데, 그거를 갖고 이제 일가재단에서 저희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 일가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거를 이제 저희들한테 해 주셨어요. 그 뒤로도 저희들의 그 올레길을 내고 지키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난해 그 정말 원치 않았던, 우리가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올레길에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처럼 막 우르르 막 외돌개 요 앞에 와서 뭐 한 1시간쯤 걷고 단체 관광객들 쫙 와서 그냥 단체 관광과 관광 사이에 올레길 1시간 걷고 나 올레길 걸었다 이러는 관광객은 딱 끊어진 대신에, 단체 관광 자체가 이제는 거의 뭐 끊어졌으니까, 그런 발길은 끊어진 대신에 올레길을 개인적으로 1명, 2명씩 가족, 부부, 그다음 은퇴자는 뭐, 그다음에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 그다음 잠시 내려놓고 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절실해서, 절박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삶이 이 지점에서 무엇을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될지,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묻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완주 올레길 425km 전체로 완주하려면 한 26개 코스니까 26일 정도 걸리거든요. 올레를 완주하시는 분이 재작년보다 작년 코로나19 시대에 배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뭔가 절박한 자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어떤 자연에서 힐링을 원하는, 치유를 받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신 거죠. 저에게 이웃이란 같이 올레길을 내주신 분들, 마을분이든 자원봉사자든 직원이든, 그리고 그런 길을 걸으러 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이웃인 거죠. 언제든지 올레길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올레로, 그 올레는 꼭 제주 올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의, 마을의, 도시의 길은 저는 다 올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에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